자, 오늘 이 시간에는 동사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인어에서 동사다라고 하는 품사는 굉장히 중요한 품사입니다. 즉, 동사에 대한 정복은 스페인어를 다 정복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 품사가 동사인데, 동사라는 게 뭡니까? 그 동사라는 품사는 움직일 동자를 써서 예를 들면 뭐 공부한다, 일하다, 수행하다, 여행하다 그런 행위를 나타내는 품사가 동사죠. 그러면 그 동사는 그 행위자가 누군가에 따라서, 즉 다시 말씀드리면 주어가 누군가에 따라서 동사의 의미가 변한다. 그래서 그 동사의 의미 변화를 봄으로써 동사 앞으로 이제 점진적으로 해 나가겠지만 현재 시제, 과거, 미래 시제가 전부 동사의 의미 변화로부터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동사에 대한 그렇게 복잡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참 안타까운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동사에 관한 한 얼만큼 체계적인 언어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동사에 대한 것을 지금 이 시간부터 정리해 보기 전에 우선 주격인칭 대명사, 즉 그 동사의 행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변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내가 공부하느냐, 너가 공부하느냐, 당신은 무엇을 하십니까? 그 주어가 누구냐에 따라서, 즉 동사 하기 전에 인칭 대명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스페인어는 내가 뭐고 너가 뭐고 그가 뭐냐라고 하는 건데, 자, 칠판을 보면서 따라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것은 이제 나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너는 뭐냐면 뚜, 액센트 찍어주도록 하세요. 너. 그 다음에 그는 뭐냐면 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정관사 엘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때 남성 정관사 엘과 인칭 이건 그라는 인칭 대명사인데 식별하기 위해서 액센트를 찍어주도록 하세요. 액센트 있는 엘 이렇게 하면 그, 영어로 말하면 he, 그. 액센트 없는 엘은 남성 정관사 엘이다라는 것을 식별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물론 그가 대문자로 쓸 때는 액센트 필요 없습니다. 엘. 그 다음에 그녀는 뭐냐면은 에이야. 이것은 에이제. 이것은 뭐 엘이 아니라 스페인에서 영어에서 없는 문자로서 떨어질래 떨어졌으면 독립된 하나의 문자로서 에이야. 지난 발음 시간 때 연습해봤던 거죠. 이것은 그녀. 그 다음에 당신이 뭐냐면 우스떼 이렇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씩 정리해 나가도록 해야 됩니다. 제가 외워줄 수는 없는 법입니다. 제가 외워줄 수는 없겠죠. 여러분들이 다시 여기까지 한번 따라해 볼까요? Yo, tú, él, ella, usted. 약자로는 usted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당신이라는 그런 뜻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들이 뭐냐면 nosotros. 이건 우리들이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하나 또 유념할 것은 nosotras 하면 우리 여자들만 있을 때 nosotras 이렇게 표현하죠. 물론 남녀 혼성 모든 우리들 할 때는 nosotros 이렇게 표현하죠. 그 다음에 너희들이 뭐냐면 vosotros,가 되겠고 너희 여자들 할 때는 vosotras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근데 참고로 여기서 2인칭 복수 개념 너희들이라고 하는 것은 중남의 주어는 거의 사용치 않는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그들이 뭡니까? 그의 복수 k의 복수는 ellos, 그들. 그녀가 뭡니까? ella, 그 여자들을 하면은 ellas, 그녀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당신들은 ustedes, 당신들. 약자로는 ustedes, ustedes 이렇게 약자로 표현합니다. 당신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동사와 이러한 인칭 대명사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즉 아까 말씀드렸지만 동사는 그 행위자가 주어가 누구냐에 따라, 즉 이런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내가 공부한다, 너가 뭐한다, 그가 뭐한다, 그 주어가 누구냐에 따라서 동사가 의미가 변한다라는 말씀드렸는데, 그 동사와 인칭 대명사와 연결 관계를 설명하기 전에 다시 한번 이걸 외워 나가 보도록 합시다. 다 같이 yo, 또 그다음 él, ella, usted, nosotros, vosotros, ellos, ellas, ustedes. 이래서 이와 같이 이제 우리들, 너희들, 그들, 그녀들, 당신들. 그래서 1인칭, 2인칭, 3인칭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눠지겠죠. 싱글라르, 단수, 플루랄, 복수 이렇게 약자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좀 궁금한 점이 뭐냐면
또 너하고 당신과 어떤 차이냐? 영어로 말하면 you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스tet이라고는 당신이라는 개념은 2인칭 개념이, 즉 상대방을 나타내는 2인칭 개념인데 스페인에서는 너하고 우스tet과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러니까 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친구끼리 하는 반말 개념, 친구끼리 너 뭐 했니? 그런 형태. 그런데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하는 너라는 개념, 그런 개념은 꼭 아닙니다. 스페인에서. 2인칭 또 너라는 개념과 당신이라는 개념은 영어에서는 이 상대방을 2인칭이지만 스페인어 우스tet, 즉 당신이라는 3인칭 취급해준 이유는 조금 이따가 설명해 드리겠지만 동사 활용이 3인칭과 같이 표현하므로 당신이라는 것을 3인칭 취급해 줬습니다. 일단 조금 이따가 또 동사의 어미 변화를 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것이고, 그러면 여기서 금방 말씀드렸던 너하고 당신의 차이는 우리가 생각할 때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반말 개념인 너, 친구 사이할 때 너라는 그런 개념 꼭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스페인에서 뚜라고는, 즉 너라고는 개념은 친한 사이, 연인 사이, 가족관계, 즉 부부끼리는 물론이고 애기들이 엄마 아빠한테도 또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즉 심지어는 할머니 할아버지한테도 꼬마들이 너 그런 개념을 쓸 수 있다. 즉 반말 개념은 아니고 가까운 친인척이랄지 연인 사이랄지 가까운 사이에서는 나이 차이 관계없이 2인칭 또 너라는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인식하고 있는 너라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 그래서 그럴 때 친인척 가까운 사이, 그러니까 처음 만난 그런 분들은 우스tet 개념으로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다 같이 yo, tú, él, ella, usted 하지 마세요. usted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강세가 자음으로 끝난 형태로 마지막에 오면서 닫혀지기 usted 아니라 usted 이렇게 하세요. 약자로는 usted 이렇게 읽을 줄도 알아야 되겠죠. 우리들은 nosotros, 우리 여성들은 nosotras, 다 같이 vosotros, vosotras. 그 다음 그들은 ellos, 그녀들은 ellas, 당신들은 ustedes. 자, 이와 같이 이제 스페인에서 주격 인칭 대명사를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동사가 굉장히 중요하다. 스페인에서 동사의 어미 변화를 모르면 스페인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스페인에서의 동사다라고 하는 것은 세 부류밖에 없습니다. 어미가 R형, 또 하나는 L형, 마지막으로 L형. 이 세 부류, 이 외의 형태의 동사는 없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발음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동사라는 게 전부 R로 끝난 형태죠. 이렇게 R, L, L 이렇게 해서 바로 스페인어가 굴러간 언어다, 그런 말씀이 나오게 되는데 이 세 가지 이외의 형태의 동사는 없다. 그래서 편의상 R형을 제1부류 동사, 그 다음에 제2부류, 이 세 가지 부류, 제3부류, 뭐 A그룹, B그룹, C그룹으로 나누든 기역, 니은, 디귿으로 나누든 하여튼 세 부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러한 동사의 활용이 얼만큼 우리가 스페인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가. 즉 하나 예를 들면 우리가 말하기 위해서 언어를 배우고 있는데 다 같이 한번 따라해보죠. hablar 동사입니다. H는 발음하지 말기로 했고 hablar 이 뜻은 말하다라는 뜻입니다. R 형태, AR로 끝난 R 형태의 제1배라 동사의 대표적인 동사라고 볼 수 있겠는데, 우리가 언어를 배운 것은 뭡니까? 말하기 위해서 언어를 배우는 거죠. 그래서 hablar, H는 발음하지 않고 이런 동사의 뜻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눈여겨봐줘야 되겠죠? hablar, 그러면 이 말하다는 동사인데 내가 말하느냐, 너가 말하느냐, 누가 말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변하더란 얘기인데, 예를 들면 내가 말한다, 나는 영어를 말한다, 나는 스페인어를 말한다, 무슨 언어를 말한다라고 할 때 이런 식으로 변한다는 얘기죠. O, as, 그 다음에 3인칭은 a, 그 다음에 1인칭 amos, 우리들이 말할 때 amos, 너희들은 eyes, 3인칭 목소리는 an. 이 말씀들이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나는 you라고 그랬습니다. 너는 또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근데 말하다는 동사는 hablar 동사인데 내가 누가 말하느냐에 따라서 이 어미 R형을 탈락을 시키고 각각 이렇게 넣어준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나는 말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Yo hablo. 너는
R을 생략을 하고 이런 형태를 집어넣어서 또 아블라스 이렇게 되죠. 그나 그녀나 당신은 전부 3인칭.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당신은 왜 2인칭 상대방을 나타내는 거지만 왜 3인칭 취급했냐라면 동사 어미 변화가 3인칭과 똑같은 형태로 변함으로 문법적으로 3인칭으로 취급해주는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한다. 엘 아블라. 그녀가 말하든 당신이 말하든 우스텟 아블라 뭐 잉글리시, 뭐 잉글레스, 에스파뇰 이렇게 나오겠죠. 우리들이 말하면 뭡니까? nosotros hablar 동사를 R을 빼고서 hablamos. 너희들은 vosotros habláis. 2인칭 복수 개념의 액센트를 꼭 유념해 주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그들이나 그녀들이나 당신들이 3인칭 복수 개념이 말할 때는 hablan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인칭이라는 것은 나 1인칭, 너 2인칭, 나도 너도 안치의 3자를 3인칭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런데 그중에서 우스텟은 스페인에서 3인칭으로 취급한다. 그 이유는 바로 보다시피 동사의 의미가 3인칭 형태와 같은 형태로 변함으로 문법적으로 3인칭으로 취급해주는 이유는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르 형태의 동사는 주어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 말하다라는 동사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렇게만 정리해주면 되겠죠. 오, 아스, 아모스, 아이스 2인칭 복수의 액센트에 주의하면서 이것만 꼭 기억하세요. 즉 아르형을 생략을 하고 누구냐에 따라서 1인칭, 2인칭, 3인칭, 단수, 복수, 아블로, 아블라스 이런 형태는 아블로, 아블라스, 아블라, 아블라모스, 아블라이스, 아블란, 아블라르 이 원형동사라고 그러죠. 이 원형동사에서 아르 형태는 즉 어미를 탈락을 하고 각각 주어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렇게 동사 행위자가 누군가에 따라서 이렇게 변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영어와 다른 그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예를 하나 들어보자고요. 구체적으로 나는 스페인어를 말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Yo hablo español 이렇게 되겠죠. 나는 말한다 스페인어를 Yo hablo español. 자, 그와 같은 형태로 한번 해보죠. 그러면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따라 속으로. 너는 뭐예요? 너는 스페인어를 말한다. 또 뭐가 되겠습니까? 어미가 아블라스 이렇게 변한다는 얘기죠. 아르 형태. 원형 동사는 이거지만 이렇게 나냐 너냐 주어가 누군가에 따라서 이렇게 변한다는 이야기고 에스파뇰. 자, 당신이 뭡니까? 우스텟 약자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스텟 아블라 3인칭이므로 아블라 에스파뇰 이와 같이 이제 스페인어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말하다라는 동사뿐만 아니라 뭐 공부한다, 수영하다, 누가 공부하느냐, 누가 수영하느냐, 누가 여행 가는가에 따라서 즉 주어가 누구냐에 따라서 각각 이 어미를 아르 형태의 동사는 이렇게 변한다. 아까 보는 것처럼 아스, 아모스, 아이스, 안 이렇게 되면서 그러면 보시다시피 Yo hablo español, tú hablas español, usted habla español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을 알 수 있냐면 굳이 주격인칭 대명사를 생략한다 하더라도 동사 어미 변화 형태를 보면서 주집하게 되는 거죠. 스페인의 특징입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굳이 각각 동사 어미가 1인칭, 2인칭, 3인칭 단 복수에 따라서 어미가 변함으로 굳이 인칭 대명사, 주격 생략을 한다 하더라도 아블로 에스파뇰하면 주가 누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럼 아블라스 하면은 뚜를 생략하더라도 바로 동사 어미를 보고서 알 수 있다. 어미가 각각 행위자가 주어가 누군가에 따라서 변함으로. 그런데 3인칭인 경우는 어떻습니까? 아블라 에스파뇰 하면은 그도 3인칭, 그녀도 3인칭, 당신도 3인칭 취급한다고 했고 나, 너 아닌 내 부모님, 내 아빠, 내 엄마, 내 친구 3인칭인 경우 누가 말한지를 알 수가 없죠. 그럴 때는 우리가 문맥상 파악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렇게 파악이 안 될 경우는 분명히 인칭 대명사를 써줘야겠죠. 이런 경우에 있어서 당신은 스페인어를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해. 우스텟 아블라 에스파뇰인데 당신은 스페인어를 할 줄 아세요? 말하십니까? 라고 할 때 바로 이제 싱싱한 회화가 되어 가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영어와 마찬가지입니다. 의문문을 만드는 경우도 주어 동사를 바꿔서 즉 아블라 우스텟 이렇게 되겠죠. 아블라 우스텟 에스파뇰 약자로 쓸 때는 이와 같이 점을 써줍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스페인에서 특이한 것은 의문문일 때 이 캐션 마크를 뒤에다가 붙여줍니다. 아블라우스테 데 에스파뇰 마찬가지예요. 우리 말도 마찬가지예요. 영어도 그러듯이. 그러나 스페인은 앞에다 거꾸로 이 캐션 마크를 붙여줍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느냐? 얼만큼 조직적이 넣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보세요. 아까 위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굳이 동사의 어미 변화를 보고 수집하게 되므로 나는 스페인 yo hablo, tú hablas español 이렇게 됐죠. 이런 식으로. 그런데 너는 스페인어 말한다 봅시다. tú hablas español 하면 무슨 말이 된다고 그랬죠? 너는 또 말한다 스페인어를 주어 동사 목적어 어수는 뭐 영어 비슷하죠. 이렇게 됩니다. 근데 굳이 인칭 대명사를 생략하더라도 hablas español 하면은 너는 스페인어를 말한다라는 말이란 거 알 수 있어요. 근데 만약 이 경우에 의문문이라고 하는 경우는 주어 동사를 바꾼다라는 얘기겠죠. hablas tú español 이렇게 붙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주어 동사가 바꿔지죠. 이렇게 바꿔지면서 hablas가 돼야 되겠죠. hablas tú 그러면 캐션 마크를 붙여준다. 그러나 만약에 이 경우에서 인칭 대명사를 hablas español 해도 한단 말이에요. 의문문인 경우나 그럴 때는 앞에다 붙여준다는 캐션 마크를 이 평서 문장 hablas español 똑같은 구조가 되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이것은 미리 의문 뒤에 올려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 문장은 바로 의문문일 때는 주어가 생략되더라도 동사 어미를 보고 수집하게 되므로 이렇게 hablas español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의문문 문장이다라는 것을 명시해 준 차원에서 hablas español 처음 시작할 때 그렇게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hablas español 이렇게 나오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건 hablas español 인칭 대명사를 생략해야 돼요. 여기서 결론은 뭐냐면 다시 이야기해서 지금 동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동사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아르 형태 아블라르를 이야기하고 있죠. 아블라르뿐만 아니라 엄청 많겠죠. 가장 많은 형태가 아르 형태, 그 다음에 에르 형태, 이르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 아르 형태 등의 동사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해 나가겠지만 공부하다 봅시다. hablar, estudiar, 수영하다, nadar, 뭐뭐 하기를 원하다, desear 이런 등등등의 형태가 굉장히 많이 나오겠죠. 앞으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그런 과제들인데 전부 이런 아르 형태의 동사들은 공부한다, estudiante 비슷합니다. 학생, estudiante, estudiar 공부하다는 동사인데 동사는 어쨌든 간에 세 부류 형태밖에 없다. 아르, 에르, 이르 형태밖에 없다는 얘기인데 내가 공부한다. 누가 공부하냐 해서 누가 수영, 나달, 네세를 뭘 원하다에 따라서 동사가 이같이 오, 아스, 아모스, 아이스, 안 이렇게 변한다라는 것을 꼭 명심해 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 예를 들어봅시다. 동사 어미 변화를 하면서 이제 대화가 된다라는 얘기인데요. 금방 간단하게 몇 가지 공부하다거나 수영하다거나 나달 뭐뭐 하기를 원하다라는 이런 형태죠. 당신은 뭘 원하십니까? 그럼 무엇에 해당하는지 의문문 할 때 미리 그때 말씀드리겠지만 미리 여기서부터 하나씩 정리해 봅시다. 영어의 what에 해당합니다. what. 지난번 Q는 UE나 UI밖에 어울려지는 경우 없어요. 그 위의 문자가 어울려지지 않습니다. desear 원하다. 그럼 R 형태가 어떻게 변한다고 그랬어요? R 형태는 o, as, amos 2인칭 복수에 액센트를 찍어주면서 eyes, an 이렇게 되므로 que desea usted 이렇게 나오겠죠. 의문문일 때 거꾸로 하나 붙이면 what 뭘 que desea usted 당신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하면 대답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뭡니까? yo 이렇게 나오고요. 답은 나는 원한다. 원형 동사가 뭐예요? 원하다. 이제 이런 단어들을 하나씩 이제 눈여겨봐야 되겠죠. 지금은 전반적인 형태의 동사를 말씀드리고 본격적인 동사는 후편에 나옵니다. 그래서 desear다면은 R 형태니까 내가 원하니까 뭐예요? 1인칭, 2인칭, 3인칭 단수 복수에 따라서 의미가 이렇게 변하므로 que what 즉 que desea usted, deseo, deseas, desea는 usted
3인칭이므로 데세아 3인칭 표현했고, 그럼 답은 데세아르가 어떻게 표현한다는 얘기인가요? 나니까 1인칭은 요 데세오 이렇게 나오겠죠. 요 데세오 운 카페 커피 한 잔을 원한다. 이때 운이라는 건 부정관사인데 다음 기회에 말씀드릴 거예요. 즉 이 시간에 동사다라고 하는 동사 어미 변화를 하면서 이렇게 대화가 연결된다. 회화가 된다. 그래서 얼만큼 중요한 것이 동사인가. 그래서 우리는 언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과 커뮤니케이션을 형성하기 위해서, 즉 동사의 활용을 함으로써 스페인어 할 줄 아십니까? 아블라 우스텟 에스파뇰.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나는 말한다. Yo hablo español. Tú hablas español. Usted habla español. 이렇게 나오겠죠. O, as, a. 이렇게. O, as, a. R 등등이 굉장히 많겠죠. 그런 형태의 동사들은 이렇게 의미가 변하는데, 나는 hablo, tú hablas, usted habla. 의문이니까 뭐예요? habla usted 주어 동사를 바꿔서 habla usted español. Sí, señor. Yes. Yes. 자, 그런 표현들이 나오겠죠, 이제. 여기서 보면은, 말하다. sí. yes. 액센트 찍어주세요. sí. señor. 참고로, 미스터. 부인. señora. señorita. 이것은 이제 영어의 미스터에 나와요. 미스터. 미세스. 미스. 그러니까 상대방이 아까 말씀드린 건 habla usted español. 상대방이 여성이면 sí señora 부인이면, 남자면 sí señor, sí señorita 이런 식으로. 또 이런 표현들을 약자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각각 señor, señora, señorita 이런 경우로 약자로 표현합니다. 참고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señor, señora, señorita, sí, yes 영어로. 예, 그렇습니다, señor. 나는 조금 말해. 그럼 내가 뭡니까? Yo hablo. 내가 말하니까 yo hablo un poco. 어리를. 난 조금 할 줄 압니다. 이런 형태로 이제 스페인어 대화가 이루어지겠더라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동사다라고 하는 품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그 동사는 그 행위자, 다시 말해서 주어가 누군가에 따라서 이와 같이 are 형태, l 형태, 이 외의 형태의 동사는 없겠고, 그 are 형태의 동사는 이것만 철저히 기억을 해주도록 하세요. o, as, a, amos, ais, an. 자, 여기까지 정리하고 그 다음에 제 2변화 동사 l 형태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L 형태를 들어갑니다. L 형태를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절판을 보면서 아까 말씀드린 hablar 같은 경우는 hablo, hablas, habla, hablamos, habláis, hablan 이렇게 해서 즉 이 빨간색 hablo, hablas 원형이 뭐라고 그랬었죠? 아까 말하다가 hablar 동사 즉 R 형태를 뺀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게 바로 밑에 보게 되면 R 형태가 바로 이것을 빼고 예를 들어서 hablar 같은 경우는 빼고 각각 어미를 o, as, a, amos, ais, an. 그래서 일변의 동사는 무조건 어떤 형태든 R 동사는 o, as, a, amos, ais, an 이렇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L 형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comer, 먹다라는 그런 형태의 동사입니다. 지금부터 눈여겨 봐줘야 되겠죠. 이것도 아까 hablar, 말하다라는 동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누가 말하느냐에 따라서 나냐 너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어미가 변했듯이 L 형태도 요령은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내가 먹느냐 너가 먹느냐 그가 먹느냐 우리가 먹느냐 누가 먹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요령입니다.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R 형태의 동사가 O, as, a 이런 형태로 변했듯이 L 동사도 1인칭, 2인칭, 3인칭에 따라서 O, S, E 즉 1인칭, 2인칭, 3인칭 이라는 것은 1인칭은 나, 너, 그, 그녀, 당신들을 말하죠. 따라서 꼬, L을 빼니 그런 꼬모, 꼬메스, 꼬메 그 다음에 우리가 먹는다고 그럴 경우는 꼬, L을 빼고 꼬메못을 넣겠죠. 꼬메이스 2인칭 복수 이것도 액센트를 주의하세요. 그러니까 L 형태의 동사는
OS에 에모스 에이스 N 즉 1인칭, 2인칭, 3인칭 단 복수에 따라서 각각 이걸 넣어주면 되겠죠.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자면 당신은 어디서 식사합니까? 누구랑 식사합니까? 예를 들면 넌데라고는 의문사는 다음에 정리되지만 넌데라는 것은 영어의 where에 해당하는 장소를 나타내는 의문부사죠. 넌데 꼬메우스테 꼬메르 동사가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의문을 일단 앞으로 붙여줍니다. 꼬메르 그러니까 여기 보다시피 꼬메르 동사는 꼬모 꼬메스 꼬메 우스텟은 몇 인칭입니까? 3인칭입니다. 여기서 보다시피 우스텟은 3인칭 취급해줍니다. 3인칭이니까 3인칭 꼬메. 어디서 꼬메 우스텟? 당신은 식사합니까? 그러면 대답은 뭐예요? 내가 뭐예요? 요. 그러면 나니까 꼬메르 에르를 빼고서 어떻게 됩니까? 나니까 이것을 넣는다는 얘기죠. 요 꼬모 어디에서 N 영어의 in에 해당하는 전치사라고 보면 됩니다. 어디에서 N un restaurante 뒤어서 이렇게 그러니까 알로 그냥 굴려야 되겠죠. restaurante 요꼬모 굳이 인칭 대명사를 생략한다고 하더라도 동사 어미만 보면서 요 꼬모니까 1인칭인 거 알 수 있습니다. 꼬모 N 어디에서 in 해당하죠. 운 부정과 부정과는 다음에 설명합니다. 한 식당에서 먹는다. 우리들은 먹는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들이 뭐예요? nosotros comer 동사를 먹다는 동사죠. comer니까 1인칭 복수인 에르를 빼고서 comemos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comer, beber 그런 형태의 동사가 전부 에르 형태의 동사는 무조건 어미가 이와 같이 변한다는 것만 정리해 주도록 하십시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르 형태는 비비르라는 동사가 있어요. 비비르 살다라는 동사죠. 비비르 이르 형태입니다. 대표적인 우리가 먹고 살고 또 말하고 아블라르 지금 대표적인 동사 하나 정도만 예를 들어주고 있는데 즉 다시 말해 전반적인 이 대표적으로 아르 에르 이르 이런 이외의 형태의 동사는 없고 하여튼 주어가 누군가에 따라서 이와 같이 아르, 제1, 제2, 제 마지막으로 지금 이르, 3변화 동사라고 그랬는데 요령은 마찬가지예요. 행위죠. 즉 누가 사느냐에 따라서 O, S, 에 이것은 에르 형태와 똑같죠. 단수 형태는 OS에 이모스 인칭 복수 항상 액센트를 찍어주세요. is an 이렇게 해서 이르 형태는 각각 내가 사냐, 너가 사냐, 그가 사냐, 당신이 사냐, 그녀도 3인칭이죠. 미보, 이를 빼고 미보, 미베스, 미베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들은 미비모스, 미비스, 미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아르, 에르, 이르 동사는 그 위에서 아르 동사 예를 들었지만 이건 말고요. 인칭이 나냐, 너냐, 그냐 1인칭이냐, 2인칭이냐, 3인칭이냐, 또한 단수 복수기냐, 나의 복수는 우리들, 너의 복수는 너희들, 그의 복수는 그들. 그런 개념이죠. 우리들이냐, 너희들이냐, 그들이냐, 그녀들이냐, 당신들 전부 3인칭 복수냐에 따라서 각각 아르, 에르, 이르, 세 부류 이외의 형태의 동사는 없고, 이와 같이 아르 동사는 이렇게, 에르는 이렇게, 이르는 이렇게 변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르 동사를 하나 예를 들어보죠. 당신은 어디 사십니까? 그런 말들 스페인어 어떻게 하겠어요? 얼만큼 간단합니까? 어디에 해당하는 자꾸 반복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단어들을 외워 나가야 되겠죠. 지금부터 천천히. 논데는 아까 뭐라고 그랬죠? 어디에, where. 그러니까 살다는 동사가 뭐예요? 이런 이제 동사들을 알아나가야죠. 그러니까 이것을 생략을 하고서 각각 내가 사는 미보, 너는 미베스, 미베 어미를 이렇게 대치시켜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니까 뭐예요? 당신은 3인칭 취급합니다. 미보, 미베, 논데 미베 이렇게 나오겠죠. 논데 미베 우스텟. 의문문들은 항상 거꾸로 캐시마크를 붙여준다는 이유는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고 논데 미베 우스텟 대답 한번 해보세요. 당신은 어디 사세요?
그럼 대답은 뭡니까? 나는 내가 사니까 미비르 동사를 어떻게 변합니까? 살다는 동사인데 비비르니까 내가 사니까 미보 이렇게 나와야죠. 이것을 생략을 하고서 각각 행위자 1인칭이니까 미비를 빼고 미보가 나와야죠. 이렇게 미보를 대체시켜준다는 얘기입니다. 요 비보 n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영어 in에 해당하는 전치사. 요 비보 n 코리아 I live in Korea. 영어 우선 비슷하지 않습니까? 굳이 이 경우는 인칭 대명사를 생략한다 하더라도 동사의 어미 변화를 보면서 주집하게 비보 앤 코레아만 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러나 우리 처음이니까 요 비보 앤 코레아 이런 식으로. 당신은 누구랑 사십니까? 자, 발음 연습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컨이야 꼰끼엔 보시죠. 꼰끼엔. 자, 이 경우에서 꼰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의 with에 해당하는 전치사로 기억하세요. 누구와 함께는 who 영어로 보면 누구와 함께 Q라고 하는 문자는 UI나 UE만 어울려줍니다. 끼엔 영어의 who 이렇게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꼰 끼엔 누구와 함께 사십니까? 미베 우스텟 이렇게 나오면 이면 당신은 누구랑 사시죠? 우스텟 약자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랬고요. 당신은 누구와 함께 삽니까? 꼰 끼엔 미베 우스텟 이렇게 나오는 거죠. 왜? 당신이 주어는 3인칭이므로 미비르라는 동사가 어떻게 됩니까? 미베. 너는 누구랑 사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con quién vives 이렇게 하면 되겠죠. vives tú 굳이 tú를 안 쓰더라도 동사 어미 각각 이건 2인칭 개념이라는 거 같아요. 이를 빼고 s를 넣었잖아요. 이렇게 con quién vives 그러면 너는 누구와 함께 con quién 누구와 함께 너는 사니 이런 말이죠. 당신은 누구랑 사세요? 그럼 con quién vive usted? 당신은 누구와 함께 사십니까? 너는 누구랑 사니? 라는 게면 con quién vives? 또를 안 써도 이렇게 해서 동사 즉 너냐 당신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2인칭이냐 너 2인칭은 상대방 너를 말하는 거죠. 그다음 당신은 아까 3인칭 취급해줬고 이런 식으로 이제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보시다시피 동사 어미 변화를 함으로써 대화가 연결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당신은 누구랑 삽니까? 나는 나의 가족과 함께 삽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일단 내가 하면 주어부터 나와야겠죠. 내가 뭡니까? 아까 인칭 대명사 에어라고 그랬죠. 에어 나가야 된다. 지금부터라도. 그러면 나는 뭐예요? 요. 그러니까 살다란 동사 또 알아 나가야 되는데 미비르니까 요 미비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어가 나니까 어미를 변화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인칭이니까 오 이렇게 해서 요 비보 누구와 함께 꼰 영어 with에 해당하는 전치사 지금부터 눈여겨 봐주길 바랍니다. 꼰 yo vivo con mi familia, my family. 영어하고 비슷한 familia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my 이건 소유격 아직 설명 안 했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전치사 같은 게 자연스럽게 눈여겨 봐주길 바랍니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와 함께 사세요? Con quién vive usted? 따라해 보세요. Con quién vive usted? Con quién vive usted? 당신은 누구와 함께 사십니까? 그럼 나는 I 해담 영어로 말하면 나는 vivo. 그러니까 vivir. I live 영어로 말하면 이제 이렇게 어미 인칭에 따라서 동사라는 변하지 이렇게 하지 않지만 스페인어는 이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vivo with에 해당하는 전치사 다시 한번 정리하고요. vivo with my family에 해당하는 I live with my family. vivo con mi familia. 이런 식으로 스페인어가 영어하고 어순도 비슷하면서 상당히 조직적이다. 즉 스페인어는 결론 삼아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동사는 세 가지 형태밖에 없다. are, are, ir. 이외의 형태의 동사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얼만큼 간단합니까? 그래서 동사는 그 주어가 누군가에 따라서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다 같이 yo, 또 él, ella, usted, nosotros, vosotros, ellos, ellas, ustedes 이런 것들은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큰스런 눈여겨봐주고 그렇게 해서 이런 주어, 주격 이 주어가 누군가에 따라서 동사다라고 하는 것은 are형, ere형, ir형 밖에 없는데 각각 의미가 변한다는 것을 are, er, ir가 이와 같은 형태로 변한다는 것을
여러분 교재에 22쪽부터 참고하면서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이것을 꼭 눈여겨봐 주면서 외워주시기 바랍니다.